굿모닝 작전 3월 20일 6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클래스 하창봉입니다. 깨림직하죠 오늘 장이. 예, 깨림직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7번도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아마 장 자체가 오늘 코스닥은 오늘도 코스닥은 뭐 오늘도 원봉이죠. 이제 D데이입니다. HLB 그룹 운명의 날이죠. 그리고 코스피는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주가지수고, 그 다음에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역적 삼성 SDI가 어쨌든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하고 조선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화장품은 뭐 이제 뭐 날도 좋고 꽃단장 하는 정도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은 뭐 사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 요런 그림인데 이제 한 잔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가 지수는 지금 보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코스닥 지수 밀리는 건 3일째 연봉입니다. 요건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을 딱 보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요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알테오젠이 이제 보시면 알테오젠이 이제 3일째 밀리고 있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재료 이제 에로 재료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HLB가 이제 오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까지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런 그림이 있고, 티슈즈는 뭐 개별 이슈고, 천당이도 요새 조금 한 달째 좀 질적,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약간 제약 바이오들이 대부분 밀려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오늘 배터리는 이게 에코프로고 이제 어제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땐 되게 강한 힘이에요. 뭐 SK 오늘 떠나가지고 수급적인 면에서 이 에코프로고 또 코스피로 보면 또 엔솔도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서는 제일 센 힘입니다. 그런 게 있고 삼성도 지금 엄청 세죠. 삼성은 지금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강하니까 이제 주가 지수는 코스피가 아주 견고해 보이는 겁니다. 삼성이 가장 센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약한 거니까 뭐 특별히 투자에게는 없는 거고 엔솔은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바는 약한 거고 현대차는 계속 반등하는 거고 셀트리온은 나는 어딘가고 기아도 이제 반등하는 중에 조금 밀리는 거고 에어로스페이스가 밀리는 거고 네이버는 중립 KB금융 반등이고 어제처럼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아주 강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현대중공업 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 아주 강한 겁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제가 25만원 밑에서는 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현대모비스 아주 강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강한 거예요. 강한 거고 신한지주는 어제처럼 또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코스피가 주가지수고 코스피가 미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스피는 또 금융주가 강한 거예요. 금융주. 어제도 이야기 드렸죠. 금융주가 강하다. 그래서 이제 KB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뭐 이런 애들. 제가 어제도 비슷한 말씀 드렸어요. 그래 있어가지고 오늘 장만 딱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모비스를 팔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보시면 알테오젠도 차익 매물이 꽤 세게 나오죠. 알테오젠이 요게 이제 요 정도 파오면은
5일선에서 지금 3%가 빠졌거든요. 요런 건 조금 더 밀려요. 예. 그러니까 더 밀린다 생각해야 돼요. 더 밀릴 수 있다. 여러분 알테오젠 같이 투자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알테오젠은 요런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면 거의 다 쉽니다. 예. 그래서 알테오젠은 조금 쉬는 거라서 뭐 장한 관점에서는 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잘 아시겠지만은 SK가 요렇게 했는데 별로 재료는 안 들어가죠. 어디 갔냐? 예, 어제 SK가 요렇게 닛산 쪽으로 배터리 납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했는데 오늘은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 예, 28년. 한 2달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폭스바겐 쪽으로, 예, 폭스바겐 쪽으로 또 수주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아니라서 주가는 아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가지고 오늘 뭐 배터리가 무조건 날아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요거는 이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클래스 유튜브에도 찍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뭐 사실 저희 요새 주식클래스 유튜브가 잘 나가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요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피디님한테 여기 보시면 요 영상을 이제 찍어 놨거든요. 예, 요거 찍어 놨으니까 한번 쭉 천천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요거는 제가 피디님한테 전달을 드릴게요. 자, 그리 보도록 하면 예, 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6년 동안 99기가와트아워시에 100만 대구는 15조짜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의미는 있습니다. 사실 의미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이 어디 갔냐? 아유, 요거는 알테오젠이요. 장은 이건 알테오젠이요. 이 내리박는 거는 원래 30분 딱 빻고 나면 횡보하는 건 이건 알테오젠이요. HLB랑. 근데 어디 갔니? 주가가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저 팩트 자체는 어디 간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SK이노베이션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SDI가 어디 갔냐? 주가가 20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유상증자는 받지 않는다가 제 지론이고, 얘가 이제 얘가 올라왔잖아요. 그 자사주 매수는 헛방이고요. 뭐 1,500주 사가지고. 근데 이제 SDI 입장에서는 그 유상증자 쇼크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저께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아침에 815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 SDI가 지난주에 어제 주총에서도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야. 어디 갔어? 이복현이 한마디 했는데, 요 있죠. 네. SDI 유상증자 지원한다. 뭐 그런 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유명무실해지는겨. 뭐 이렇게 얄궂은 광고가 많이 나오냐. 예. 꼼꼼히 살펴보겠는데, 예, 확인돼 맞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원래 요게 이제 중점 점검 1호였거든요. 실제로 이번 SDI의 긴급 유상증자가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예,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건강문장 이렇게 하면 교과서에서 빠꾸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SDI 주가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SDI가 유상증자 발표를 할 때 SDI의 주가는 내렸지만은 실제적으로 2조 원의 자금을 실탄을 확보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뭐 어제 나온 대로 뭐 각형 P7이라든지
요런 재료 자체는 살아있다 보니까 주가 관점에서는 오늘 뭐 대표적인 장비회사 PNT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45,000원대 올라오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침 이제 쇼크 부석 물량도 되게 많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예, LG화학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일정 부분 쇼크 부성에 의한 외국인 순매수 집계도 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포표도 마찬가지고 낙폭은 조금 좁힐 수가 있어요. 뭐 그리 세고 안 싸고는 싸움의 문제고. 그러면 373 220으로 대변되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오늘 엄청 좋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차전지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바닥을 지난번에 SDI 쇼크로 떨어진 부분, 요까지가 시장 쇼크, 그 다음이 SDI 쇼크거든요. 요만큼 빠진 게 LG엔솔 기준으로. 예, 그런 과정에서 원래는 요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I나 포올이나 전부 다 같은 논리예요. 일정 부분 쇼커버성 매수세가 꽤 많습니다. 예, 쇼커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이 LP 물량들은 계속 있잖아요. 예, LP 물량들. LG화학도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작지만은 공매도 수량들은 있어요. LM, MM, 마켓메이크, 시장 조선자, LP, LM, LP, 유동성 공급자 물량들, 이런 것들이 없잖아. 쇼크버가 나오는 게 있어서 LG화학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고 SDI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몇 개만 후딱 보고 섹트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화장품주가 오늘 좋죠. 근데 이거는 약간 사각지대고요. 종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펌텍은 원래 용기 회사잖아요. 용기 뚜껑.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기간 리포트 나왔을 거예요. 뭐 얘네들이 갑이죠. 예, 왜냐하면 옛날에 연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 용기 회사, 요건 아마 기관 리포트 나왔을 거예요. 제 추정컨대. 그리고 제가 실리콘2 눌리면 산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 없나? 기억 안 나요? 내가 분명히 실리콘2 옛날에 여기 주식 클래스에서도 분석을 하면서 저는 뭐 제가 잘났다 안 났다를 떠나가지고 일부러 제가 공부하려고 분석을 해놓거든요. 한 3주 전에 이제 실리콘2 영상을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니까 이 주식은 바로 사면 안 되고, 아유 옷이 왜 이러냐, 바로 사면 안 되고 조금 이제 빠지면서 사면 되는 모양이거든요. 예, 요 영인데 이거 영상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근데 실리콘2는 실제적으로 지난 이 11월 달에 답습을 똑같이 할 확률이 높아서 지금은 이런 과정으로만 보면 돼요. 올라갔을 때는 달라붙지는 마세요. 자, 원래 이번 주에 지난주에 올라오는 걸 보고 올라갔다가 5일선을 깨면은 살려고 했는데 저도 놓쳤어요, 타점을. 네,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은 요런 공간이 되게 두터운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두터운 공간, 이게 매물대가 많은 공간인데 조금 시간은 걸려도 얼추 한 3만원 이런 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는 실리콘2가 추세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예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작년도는 뭐였냐면은 약간 버블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지금 제가 방송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더 안 빠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시장하지 말고 저한테 집중을 하세요. 유한양행 급등이에요. 그럼 유한양행도 오늘 폐하마켓 임상 재료가 있거든요. 시장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방송을 하는데 예의 없이 장이 밀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건 안 되지. 우리는 그건 못 보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그래서 실리콘토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어렵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실리콘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잉글우드라든지 약간의 버블이 좀 많았어요. K-뷰티 해가지고. 예, 선진 뷰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들도 작년도에 올라갔던 인디 브랜드란 그 트렌드로 움직였던 뭐 선진 뷰티, 마녀 공장 이런 친구들을 작년도 수준으로 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거는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 니들샷, 니들이나 먹어라. VT도 마찬가지. 니들. 아, 니들은 좀 살아있구나. 아, 니들은 잘 모르겠네. 사람이 가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예. 얘 니들인데. 예. 근데 VT도 사실은 이게 주가를 누가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VT가 지금 시가총 1조 3천억이잖아요. 1조 3천억이면 화장품주가 아무리 비싸도 1,000억까지는 아니어도 500억대 후반은 나와야 될 텐데 그 정도 나옵니까? 1,000억 저기 시가총 1조 3천억이면은 1,000억은 몰라도 1,000억 나왔어요? 1,000억 나왔어? 1,000억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저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000억 정도는. 왜냐하면 화장품주의 PR을 10배 이상 주기가 조금 주긴 주는데 화장품이니까. 근데 화장품이 생각보다 뭐가 단점이 많냐면은 화장품이 OPM이 낮거든요. OPM이 영업이익률이라는데 왜냐하면은 화장품은 결국에는 판촉 싸움이에요. 판촉. 마케팅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뭐 연예인들 광고를 쓸 수도 있고. 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높긴 높네요. 20% 정도면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요 정도 나오면은 사실 얘는 뭐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엔터 회사가 대대주다 보니까 엔터를 활용을 하나 보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따라 사지 마시고 갑자기 특징주 같이 봐드릴까. 유한양행이 오늘 유럽 페어마켓가 있어요. 예, 요거는 가짜 아니에요. 원래 오늘 이번 주에 핫했던 제약바이오가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저거는 아마 리보세라닉 관련된 것 같은데. 레이즈티닙이죠? 요 같은데. 결과 나온 것 같은데. 아우씨, 영어가 뭐 이렇게 많어? 아유, 뭐 이렇게 영어가 많어? 힘들어 죽겠네, 요새 방송하기, 진짜. 아이씨, 오션도 아니고, 내가, 진짜. 자, 근데 뭐, 딴 건 모르겠고, 정권사 리포트 이런 걸 해놨네. Median OS was not estimate any 95, 번역된 거 보자. 에? 잘 나왔대야. 잘 나왔대야. 뭐, 잘 나왔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 나왔대. 그래서 움직이네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잘 나왔대. 꼭 그런 것 같진 않는데. 뭔 소리야, 이게. 잘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주가는 뭐 잘 나왔다니까. 잘 나왔대. 됐어. 근데 주가는 이제 예측은 안 되는데 약간은 14만 원이 VI인데 자리가 조금 안 좋네요. 자리가 뚫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뚫기는 약간은 저라면은 분할 매도를 좀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윗골이 달릴 것 같아요. 이게 막 나오는데 레이저 티닙이거든요.
다 할 필요는 없고 이러는 거는 왜냐하면 임상 결과 나올 때도 요때도 아마 그런 걸로 추정되는데 그 다음날 잔파동이 있어요. 전략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서는 사실 그 바이오 전문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한양행 주주라면 진짜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모르는 건 모른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잘 나왔네요. 뭐 잘 나왔으니까 저리 움직이겠죠. 말이 너무 어려워. 예. 오늘 알테오젠도 원래 키트로다 관련 SC 발표가 있어요. 요것도 오늘 초록 공개하고 27일날 아마 27일날 본 발표 있어요. 그거 하나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 확실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참 너저분해졌죠. 예. 이런 거 하나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이 시장이 좀 너저분해진다. 요거 인지 딱 하고 가세요. 예. 너저분해진다. 이거는 이게 뭐 다른 거보다 지수는 됐고요. 이제 3월 말에서 4월 한 중순까지는 좀 너저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장이 갑니다. 그게 이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지수 지배력, 지배력 파워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도 직간접적으로 신경은 쓰이고 또 아마 그 메이저 수급이 아마 몸을 사릴 듯 일단 관망 스탠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예정된 탄핵안 이제 결과 이후에 베팅하겠다. 요 관망 스탠스도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가지고 요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1분기 실적 시전에 대한 경계감만 있고 또 상호 관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요런 게 좀 있는 게 지금 장의 특징이에요. 그런 거 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시장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의 삼성전자의 강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추정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가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나름대로 안전자산이라서 삼성전자는 그냥 사놓자. 시장 관점에서 이 외국인들도 이판사판 삼성이나 사놓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저께 그 모간 스탠리 그런 내용도 좀 일부가 얼비가 있고 근데 이제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을 사놓는다고 하니까 이게 삼성을 안 갖고 있으면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을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굳이 기관 입장에서 삼성이나 편입시켜가지고 요거도 먹을 일은 없으니까 그거 사놓으니까 그거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요? 오늘 하나 시스템은 살짝 개별 재료긴 한데 방산주에 대해서 피라미딩 매수 들어오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요런 재료는 오스틴 어디 갔어요? 없어있구나. 그 오스틴입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조금씩 빼잖아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있죠. 조금씩 뺍니다. 그 다음에 010, 140, LNG도 뭐 이번 주에 방한한다 그러는데 쫙 빼요. 지수가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힘이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쫙 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갔던 뭐 태광 이런 애들 있죠. 우리가 말할 때 조선 기자재들. 그 다음에 동성 와인텍 이런 애들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한국 카본도 있을 거고요. 예. 성광밴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주들도 하나오션도 있을 거고, 하나시스템도 있을 거고, 한화엔진도 있을 거고, 조금씩 뺀단 말이에요. 예. 왜 빼냐 하면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섞여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마 이 정도까지는 조금 너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너저분하다는 건 뭐냐 하면 치수 대비해 가지고 확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뭐라 그럴까? 시장 지표로 말씀드리면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요새 돈이 안 되지 할 때 요런 거, 이게 이제 코스피인데, 지금 코스피를 잘 보면 주가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상승 하락 비율은 한 달부터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만 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수급을 다 빨아먹는다는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주가 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올랐는데, 뭐 2차전지 포함해서 뭐 다른 종목 포함해서 섹터나 테마주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게 있고 확실히 다르죠.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은 거의 같은 동형인데 한 2달 됐어요. 2달. 1월 말부터.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하는데 하락 종목 수는 계속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로봇주 같은 경우도 그냥 낙하 유수 아닙니까? 그쵸? 요게 이제 우리가 주식할 때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에요. 이미 조심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포트가 요새 조금 힘든 게, 여러분들도 포트 힘들죠? 힘들지 않나? 힘들잖아. 힘들다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솔직히 지금 장이 조금 힘든 장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확실히 올려줘야지. 확실히.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S&P 지금 미정시가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위치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고, 여전히 관세 노이즈가 있어요. 관세 노이즈로 지금 여전히 그럼 뭐 지금 국채금리나 달러화가 되게 약해요. 그쵸? 요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빅테크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예. 요런 게 있고, 그나마 요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관세로 인해서 지금 1분기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다소 부정적이에요. 가이던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측기 보면 다음 달부터 실적 발표할 건데, 기업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장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조금은 조심해라.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조심하라는 게 막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늘어진다. 늘어지는 거. 이봐. 이게 얼마나 호재예요. 미국에서 46 시리즈 신규 수주 또 좋은 소식 올 것. 이렇게 소국 광고가 많냐. 장이 안 좋구만. 예. 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반응하는 게 조금 그렇죠. 배터리는 많이는 못 올라도 바닥 다지는 건 똑같아요. 제가 바라볼 때는. 유한양이 가다가 밀리지 않았어요? 밀렸지? 예, 밀렸을게요. 이게 봐봐요. 요새 구리 선물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럼 구리가 오른다는 말은 이제 공급망 훼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관세 이야기고 경기 부양이 아니고. 근데 실제적으로 재료를 보게 되면 구리가 많이 올랐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풍산 같은 기업들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근데 풍산도 이제 가다가 밀리고 하는 거는 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별로 안 가죠. 가긴 가는데. 그리고 작년도에 이렇게 구리가 많이 오를 때 우리나라는 변압기 관련주들이 엄청 갔었어요. 작년 이맘때. 근데 지금 변압기도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효성중공업도 오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애들은 장 때문에 안 가는 거니까 갖고 있으면은 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제가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달 전부터 이제 재건 쪽은 빠져 있으니 재건 쪽은 일단 좀 멀리 좀 보시고 멀리 보시고, 그 다음에 조선 쪽도 이제는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한 템포 좀 쉬어라. 한 템포 쉬어라. 그래 보시고, 반도체가 이번에 한번 시세를 보였으니 한번 시세를 보였으니 뭐 여러분도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아침에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많이 조금 올랐다가 조금 이래 있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PSG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냥 매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먹고 나올 거면 나와버려요. 응? 이 조금 너무 길게 먹지 마시고, 만약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조금 먹고 빠져버리라고. 조금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챙겨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먹고 빠져버려요. 그런 것도 아주 영향이 크죠. 이게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요것도 결과가 아니라 탄핵한 이벤트제, 이벤트. 가결 부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딱 뭐 해야 뭐 베팅을 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베팅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딱 이번 주까지는 GTC 가지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번 주까지는, 주초까지는 반도체가 강하다. 주초까지는. 근데 이제 요 이벤트가 또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으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중간에 붕 떠 있는 거죠.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선고일이 결정이 나야 돼요. 제 생각에는 선고일이 우리나라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또 장은 조금 더 기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고일이 결정이 나야 돼. 선고일이. 그 전까지는 애들이 베팅을 안 해요. 요 보면 HJ중공 같은 애들도 이런 거는 이제 가랑비 어쩌듯이 팍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지금 보면 정시 자체가 한 달 정도 됐죠. 요래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가들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뭔가를 기다려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4월 2일 예정된 상호 관세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4월 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공존하는 게 없잖아. 있다 보니까 미국도 실제적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 베팅을 많이 안 해요. 그래, 그런 거 좀 염두하시고 장을 보시면, 지금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주 깔끔할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렇게 이제 쇼커브성으로 올라오는 애들은, 어제 포스코 홀딩스가 장을 마치고 이제 내용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 LNG 알래스카 모멘텀도 없잖아 있었고,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큰 그건 아니에요. 일본 제철 어디 갔어? 네, 요거 어제 이제 장 마치고 나온 거거든요. 원래 매각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또 돈은 땡기는 거잖아요. 근데 꼭 요거 때문에 많이 뭐 오른다 그런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들, LNG도 있고, 저기 조선용 후판 가격도 있고, 쇼커브도 있고, 쇼커브도 많아. 쇼커브도 많아요. 쇼커 물량도 많고 한 1%씩 거래되니까 요런 거 26만 8천원짜리에도 2만 3천주 친 것도 있으니까 요런 것도 있고 16,000주 요런 거 요것도 31만 7천원이고. 근데 시장 일각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공매도 재개되면 전개되면 다 누르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제가 항상 드리지만 공매도의 최대 목표는 현물에 대한 해지예요. 응? 공매도 투자가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전 종목 된다고 하는데 공매도 투자가들의 공매도 목표는 네이키드 순매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물에 대한 해징이 해징. 특히나 한국은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들이 막 레버리지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식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락할 때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선물 매도를 7분의 1 수준으로 한 계약 매도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현물에 대한 해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주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려갈 것 같다, 내 포지션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이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낮을 것 같다 판단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공매도를 만약에 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아니요. 만약에 추세적으로 오른 종목이 있을 거고 갑자기 오른 종목이 있겠죠. 추세적으로 오른 종목은 공매도를 치다 잘못하면 죽어요. 갑자기 오른 종목이 이제 이런 게 대상이 되겠죠. 갑툭 튀죠. 탁 튀어오른 애들 있죠. 근데 추세적으로 오른 종목은 앞으로 주가 상승할 여력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관들은 초반에 건드릴 수 있는 섹터는 아무래도 하나그룹주들이 될 확률이 높기는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하나그룹주도 최근에 대차그룹주를 보면 아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죠? 뭐 우리는 다시 싸게 사면 되니까. 어디 갔냐? 이봐. 무지하게 빌려갔네요. 무지하게 빌려갔어. 이봐. 8월 18일 날 160만 주를 빌려갔네요. 그래서 잔고 수주를 보면 3월 11일 날 380만 주였다가 지금 590만 주까지 올라갔죠. 응? 하나오션이. 포스코는 별로 변화가 안.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제가 몇 개 때려 드릴게요. 저기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돼. 회색 그래프.
밑에 회색 그래프. 포스코는 별거 없죠. 삼성전자도 공매도 늘릴 텐데 삼성전자는 아직 안 늘었네요. 37 LG엔솔은 뭐 늘 게 별로 없어요. 이것들이 미쳤거만 한번 주고 보고 싶나 이것들이. 1000만 주 정도로 돼 있네요. 얘들 나중에 다 죽었어. 자, 그런 게 좀 있고 뭐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은 크게 많이 변화 없을 건데 다 보면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지금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네. 대차 잔고가. 그쵸? 이제 준비하는 거지. 카카오도 늘지 않을까요? 카카오는 별로 안 늘었네요. 950만 주. LG화학도 변화가 거의 없네요. STI는 너무 빠진 종목은 그렇고 STI도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에코프로 BM은 추세적으로 1400. 근데 이게 그래프는 올라가 있는데 수량은 거의 뭐 1400만 주 정도. 예, 요 정도고. 알테오제는 한번 볼까요? 제약바이오들은 거의 변화가 없군요.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네, 요것도 별 변화는 없고. 하나시스템은 하나그룹주에 왠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하나시스템도 좀 많이 늘었죠. 300만 주, 240만 주에서 이 회색 그래프를 보면 돼요. 그리고 주 하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차 잔고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로 가는 건 아닌데 일단은 약간은 오버슈팅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요새 두산은 어떻습니까? 두산 에너도 원래 외국인 수량이 엄청 많은데 두산 에너는 크게 변화는 없네요. 예. 3월 10일 날 갑자기 상한한 것도 있고 요거는 뭐 1700만 주 정도니까. 예. 모르죠. 이제 전 종목 이제 된다고 하는데 현대로템 같은 것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요새 방산조선이 꽤 많이 늘었어요. 이거 갑자기 확 늘었죠. 빌려주지 마요. 예? 여러분들 빌려주지 마. 여러분 안 빌려주시겠지만은 이 정권사에서 HTS 들어가가지고 다 대차 불가로 세팅을 해요. 대여자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갖고 있으면 여기 지금 현대로템은 개인이 빌려준 게 없는데 이 정권 애들이 금융투자 애들이 많이 빌려주거든요. 예. 빌려주면 안 돼. 예. 여러분들 HTS 주식 만약에 그런 거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많이 갖고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거 대차 그거를 오케이 하면 소량의 예탁 이용료를 주거든요. 예탁금을. 예. 주지 마. 받지 말어.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 나 살자고 지금 남한테 이러는 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다 역적이야. 여긴 다섯 주네. 다 역적이야. 그래도 개인 투자분들 대여는 거의 없네요. 예, 다행히. 전부 다 펀드 자금들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원래 이제 추종 매매잖아요. 추종 매매니까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엔트 회사 이런 회사들도 좀 부담은 돼요. 실적은 좋지만은 앞으로 실적이 좀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섹터들 만약에 이제 나중에 4월 달은 아예 장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 있다는 종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얼마 전에 JYP처럼 기관들이
앞으로 실적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걔네들의 액션 자체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죽으면은 박살 나버려요. 그리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 기관이지만은 기관들이 실적을 바닥을 치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 바닥을 올라오게 되면 쇼크보가 들어와요. 쇼크보가. 그래서 그거를 차트를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그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는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요. 삼성전자 최근에 빨리 올라간 것처럼 지금 뭐 메모리 가격 자체가 조금 좋아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쇼크보가 들어오면서 빨리 올라가고, 반대로 지금은 좋지만은 만약 엔트주 같은 애들도 작년 4분기는 워낙 좋았지만은 앞으로 1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습니다 하는 섹터들은 가차없이 때려버려요. 가차없이. 지금은 안 나오는데 가차없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실적이 예민해져야 돼요. 예민해져. 그러니까 무조건 실적이 지금 적자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기업에서 바라보는 스탠스가 약간 이 기업들은 앞으로 어렵습니다 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은 이제 또 고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은 별로 공매도 타겟이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해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글로벌에서는 전부 다 1, 2, 3위 종목이잖아요. 글로벌로 나가면.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사실 그런 건 많이 안 나오고, 전 종목 공매도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진 않아요. 개별주들은. 무늬만 우리가 2,500개 전 종목 공매도가 되지, 실제적으로 이제 개별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좀 작은 회사들이 있다고 쳐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얼마 전에 로보티즈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애들은 어차피 공매도가 안 돼요, 거의. 개별주들이라서.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이제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차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은 상관이 좀 있고. 근데 금융주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금융주들은 지금 실적으로 올리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잠깐 금융주 분석해 드렸지만은 작년도 밸류업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은 좀 올라가요. 유한양이 뚫었습니까? 그래서 안 밀리고? 그럼 거래 대금 1위네 거의. 아휴. 근데 이게 예측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안 올지는. 아, 오늘 장이 참 안 좋다. 지금 보니까 장이 안 좋아, 안 좋아. 이게 제가 실시간으로 외국인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잠정인데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오케이 고, 오케이 뭐 고고, 하이닉스 오케이 홀드, SDI 뭐 조금 더 반등할 때, 실리콘2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웬만한 종가까지 유지가 될 것 같고, 무지개는 지금 별 재미없어요. 알테오제는 조금은 때리는 힘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예. 때린 힘이란 게 이제 좀 밀어내고 싶은 힘. 그다음 모비스는 최근에 뭐 좀 계속 핫해요. 그래서 모비스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차하지 말고 그냥 한번 30만 이상까지 그냥 쭉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야 돈이 되고. 금융주는 이제 올라오고 확실히 외국인들이 금융주 사요. 카이는 조금 횡보하는 그림이라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APR은 오늘 7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기관이 되게 좋아하는데 야 이런 거는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예. 사실 어제 같은 날 APR을 산다는 것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뭐 장중 스캘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별로 의미는 없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제 뭐 같은 변동성이고 SK스퀘어는 외국인들은 사는데 이게 하이닉스의 지주회사죠. 무거운 종목이긴 해요. 스퀘어가. 그 다음 이노텍은 최근에 많이 안 움직입니다. 예, 오늘 외국인 매수 조금 들어오는 그림이고 현대제철은 포스코보다 못하지만 철강주들이 나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KB금융은 들어오는 거고 HLB는 사실 예측이 안 돼서 뭐 노코멘트 하였고 메리츠는 금융지주사 중에는 제일 좋아요. 네. 그 다음에 LG전자도 최근에는 9만원대 이하에서 잡으니까 제가 볼 땐 자리는 좀 잡히는 것 같고 HMM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조금 떨어진 힘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거 삼중 천정으로 보입니다. 조금 저라면 비중을 지금이라도 줄여 나갈 것 같고요. 오리엔탈 전공은 정치 테마주죠. 천다이는 최근에 조금 천당은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조명가게에 들어가 있어요. 네, 조명가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풀의 만화를 말하죠. 원작. DB하이텍 이런 게 좀 있고 파는 쪽은 외국인 오늘 삼성전자 파네요. 그럼 기관이 사는 거구나. 예, 하나시스템 외국인들 좀 팔고요. 두산은 외국인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급인데 파란 선이 외국인, 빨간 선이 주가입니다. 약간은 외국인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인데 최근에는 약간 횡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많이 할 수는 없고 또 기관들은 최근에 매수하는 게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두코바니 원전은 본계약 아마는 4월에 체결될 것 같고 3월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삼성중공업은 저는 어쨌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LIG 넥스원은 저라면 좀 줄여 놓겠습니다. 다음을 기약하고 카이도 마찬가지고 HD핸드일렉은 외국인이 팔아요? 뭐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고 기아는 기아는 사도 되는 자리죠. 이런 자리는. 그 다음에 하나엔진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이노베이션은 오늘 그 재료잖아요. 그 재료는 호재인데 주가 관점에서는 이노베이션은 오늘은 영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사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정유사들이 지금 그리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네이버는 그냥 현재는 관망 뭐 산다면 조심스럽게 한두 주주. 에코프로 머티는 요런 쪽은 뭐 전구체 쪽이라 원래 에코프로 머티도 이번 SK온 거기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그거 맞습니다. 전구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거 에코프로 머티인데 머티인데 이게 지금 당장 뭐 납품하는 게 아니니까 저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그림이네요. 심택은 조금 이제 따라가기가 그러지 않나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확실히 외국인들 조선주고 매도가 많죠. 티슈즈는 오늘 뭐 삑살이 났나봐요. 저는 사실 티슈즈는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예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XR은 오늘 신규 상장주죠. 예. LS 일렉트릭도 요새 조금 비려. 근데 이게 보면 전력 데이터 센터 쪽은 외적인 요인은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외적인 요인은 꼭 이런 기사가 다가 아닌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건 AI 인프라 투자에 엔비디아나 XI가 합류한다. 뭐 스타게이트 포함해서. 근데 국내에서 이제 약간은 이쪽 애들이 효성도 그렇고 조금 반응이 좀 덜한데, 이거는 저라면 좀 갖고 있어 볼 것 같습니다. 예, 있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마이크론, 이거 아닌데? 내일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죠? 그쵸? 예, 내일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론이 이제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또 보실 종목들이죠. 하이닉스가 요새 근데 별로 못 갔어. 그때 18만 5천 원 그 우리 찬스가 딱 최적이었는데. 마이크론. 근데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JP모간의 어쨌든 그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할 건데, 요새 이제 편문 판계 가격이 1분기에 조금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상승세로 부합할 것 같은데, 낸드는 이제 올리는 것은 아직 반영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그 지난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추정치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거는 과거형이니까 됐고, 이제 5월 가이던스에서는 JP모간에서는 조금 낮게 봤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낸드 가격도 올리기로 했거든요. 예, 올리기로 해가지고 제가 사실 요거에는 동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샌디스크나 마이크론도 4월달부터 낸드 가격 올린다는 이야기가 없잖아 좀 있었고요.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나 레거시 쪽은 다운사이드 지속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와는 조금 이견이 다른 겁니다. JP 모건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네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는 HBM 쪽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캐펙스 투자는 대부분 D램 신규 생산 시설에 집중할 예정이다. 요거 JP모간은 리포트가 도움이 안 되네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어딜 봐야 되지? 인베스팅? 그러니까 아니 뭐 실적도 그렇지만은 주가가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가 102달러 정도 하거든요. 102달러 정도 하죠. 예, 하이닉스랑 비슷한 차트인데 보도록 하죠. 광고 많이 떠네 진짜 테무 씨.
아이씨.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알았어요, 저리가. 지금 보니까 실적만 놓고 보면 요거는 이제 12월 달에 발표됐던 거고요. 그때 1.79달러 정도의 87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파란색 막대기. 그 다음에 컨센서스율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상회하네요. 약간. 네. 계속 상회하네요. 마이크론도 최근에 나쁘지 않았군요. 이번에는 근데 약간 낮게 잡았네요. 1.44달러로. 가이던스 자체를 좀 내려놨군요. 일자편 1분기 때 삼성 하이닉스 가이던스가 내려가는데 왜냐하면 1.73달러에서 1.44 86억 달러에서 79억 달러. 가이던스 자체가 확실히 1분기 때는 지난 4분기 피크 이후에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나쁘게 나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뭐 엄청 잘 나오는 거고. 그렇게 임팩이 많을 것 같진 않다요. 그냥 그래도 내일 아침에 볼 내용이라서 미리 그리 별로 영향 없겠는데 여러분들. 제 생각에. 마이크론이 일정은 있는데 그렇게 임팩이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거는 누구한테 관련되는 거죠? 그거는 실제적으로 오히려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삼성한테도 좋은 거예요. 근데 삼성이 올라가게 되면 장이 박살나는겨.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PSK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 사가지고 수익 내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제 YC 이런 애들은 어제 많이 올라서 사실 지금 따라 붙으면 딱 물리기, 제가 볼 때 물리기 좋거든요. 그래서 PSK 홀딩스도 제가 42,000원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급하게 뭐 주가 매수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디램 쪽이니까 케이시텍 마이크론 하이닉스 뭐 유니테스트 이런 애들이 대부분 쪽 말고 레거시 쪽이 많이 올라는 왔는데 막상 따라가서 수익 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EUV 쪽도 이제는 조금은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장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의 주가 맞긴 맞는데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가장 강한 거지 삼성전자로 인해 가지고 따라가는 종목들이 삼성전자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건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삼성이 강하면은 장이 좀 재미없다 그래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오테크니스 같은 약간 큰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던데 개별주들이 이제 너무 빠르게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저도 요 시간에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요 반도체 종목 PSK 홀딩스나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은 조금 더딘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SC도 지금 조금 마음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블랙웰에 대해서? 그래요? 저기 그 블랙웰 울트라를 언급했어요? 재료는 계속 많이 나옵니다. 뭐 SK의 낸더 같은 경우는 액침 낸과 ESD를 공개했다. 반도체는 이제 워낙 많은 재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알고 있는 속옷 광고 나오지 마라. 이거 딱 보시면은 광고가 많잖아요. 게다가 매체가 SNS 피스잖아요. 흘려셔야 돼요. 이거 다 개구라예요. 개구라. 예? 이 개구라란 말은 그렇고 이봐. 기사를 딱 봤는데 얼마나 선의가 없습니까? 복제성 나오죠.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건 없습니다. 기사에 복제성 광고 나오죠. 자, 그리고 실명을 거론했네. 에이씨, 이거는 기사 봐봐. 기사 한 줄에 광고 하나예요. 싸구려 광고 매체 싸구려.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는겨. 내용도 없어요. 봐봐요. 이게 사람이 쓴 것도 아니야. AI요. 요건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인텔의 그 지분 참여 파원들이 안 한다 하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 사람 기자는 누구니? 우리 송태희 기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사 쓸 때 이렇게 섞지 말어. 한국 사람 아니야. 황 기자가 뭐냐? 황 CEO가. 젠슨왕이라고 써야지. 내가 꼰대가 아니라 너는 그러면 안 되는겨. 아직 젊은 친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젠슨왕이라 적어. 어디 갔냐? 꼰대네. 자, 그렇게 보시고. HBM3는 이미 하이닉스가 12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월달) CES 이야기를 해요. 아무 내용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사예요. 이거 몇 개 흘려야 되는 매체가 있는 게 SBS 비주하고 알파경제하고 몇 개 있어요. 다 흘리세요. 어디 구라를 치고 있어. 차라리 이런 게 좋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우리가 반도체 기사를 보고 공부할 때도 TSMC나 삼성전자가 실리콘 포토닉스. 그럼 이럴 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뭐고, 그게 삼성이나 이런 데 강점이 있는 이런 게 이제 공부가 돼요. 이런 기사가 제대로 된 공부한 기사예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뭐 한다 그런 회사들은 다 흘려버리세요. 실리콘 포토닉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아유, 근데 오늘 좀 장이 안 좋습니다. 지수는 삼성전자 잡아주고 있는데 섹터가 그래도 전력 쪽에서는 조금 낙폭을 좁히네요. 배터리 쪽은 저점 상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이제 아침에 좀 빠있던 이게 훅 빠있던 애들은 좀 잡아가는데 LS는 구리 쪽입니다. LS가 혼자 갔으면 얘는 구리예요. 구리. LS가 자회사가 LS 산전, 전선, LS M&M, LS 엠트론 다 구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전력 쪽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또 LS가 잡아주면 직간접적으로 기타 여타 섹터에 있는 이제 전력 인프라 쪽도 또 잡아주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3만원 넘어갔던 일진전기는 전선인데 모멘텀은 변압기입니다. 그리 보시면 돼요. 아, 요거 말한 거구나. 아까 그거잖아. 아, 기자분이 남자였어? 어쨌든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기자님. 거의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속보 남발하지 마십시오.
벌써 바꿨어요? 우리 방송 보나? 아, 그래? 그것을 좀 바꿨어요? 한마디 했다고 밑에 그 싹 글자 뺐구만. 우리 방송 보고 계신 거 기자님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게 기자분들도 할당이 있거든요. 할당.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올리는 기사들이 이게 희한하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 기사도 하루에 몇 개의 할당이 있어요. 그래서 풋복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풋복이라는 게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B도 많고, 그리고 이제 다 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롤이. 아까 짬밥 있는 분들은 이제 만약에 주간에 하나 기사를 적으면은 취재 기사도 있을 거고, 가가지고 직접. 아니면 애널리스트 이제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 시세 그냥 올라가면 PI 같은 이런 데 나오는 기사는 대부분이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하나의 매체에서 같이 나오거든요. 주가 오르면 특징주 분석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 기사들이 많이 적죠. 이거 보면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요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예. 요게 이제 PI가 비파괴 쪽인데 유리기판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보면 요 38분 예, 다 같은 시간대만 다르지 내용 나중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 건 로봇 기사. 기사도 이제 로봇 기사도 꽤 많아요. 로봇. AI 기사.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이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아침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하나 또 나온 게 있어요. 주가는 좀 행보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 겁니까? 원래 한미가 KB 쪽에서 이제 했는데 오늘 KB 쪽에서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을 좀 했어요. TC본드 전망 수요치가 좀 내려간다. 블랙웰 출시가 지연되면서 HBM3 12단 장비 국내 매출 인식이 이연되고 있다. 실적은 그냥 나오겠지만은 TC본드의 수요 전망치가 기존 대비해서 한 19% 정도 내린다. 그러니까 증가 속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공장 투자는 마이크론 이야기예요. 마이크론이 지금 싱가포르 쪽에 공장 들어가는데 그 장비에 HBM이 정설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연초에 오를 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마이크론이 10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싱가포르 쪽으로 투자하는 거. 그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데 뭐 압도적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시각이 좀 있어서 아마 기관들은 지금 한미 반도체를 조금은 그렇게 비중을 늘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주주분들은 그런 거 염두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장 지금 스탠스가 작년 같진 않다. 한미도. 뭐 곽 회장님이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자사주도 사고 하지만은 일단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 섹터 공통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밤새 미국에서는 요 내용 존슨 CEO의 어떤 발언 때문에 인텔의 주가가 급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TSMC를 비롯해서 엔비디아와 ARM, 브로드컴, 퀄컴 컨소시엄이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으나 존슨 CEO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축을 하면서 인텔의 주가가 내려간 것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GTC 2025에서 하반기에 울트라 블랙웰이 나올 블랙웰 울트라가 나올 건데 여기에 이제 삼성의 역할도 언급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는 어떤 선빵을 날리냐 하면은 루빈에 들어갈 HBM4 테스트 장비 납품 이야기를 바로 먼저 때려놨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사실 이번에 HBM3E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요 HBM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 삼성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메모리 부분에 대한 실적 자체가 나빠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압도적인 앱솔루트한 바람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저도 몇 번 드렸지만은 그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고만해졌습니다. 다시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7개 종목. 여기 또 기사가 하나 또 있네. 파이낸셜에서는 학답은 안 줬다. 근데 이거는 참 이런 거 보면 뭐 결과론적으로는 통과가 안 돼서 안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때 지금 미국에서도 실제적으로 AMD나 이런 애들이 좀 치고 왔으면은 삼성 입장에서 좀 유리했을 건데 제 생각에 또 이런 애들도 이제 엔비디아만큼 못 가니까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요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는 저거보다는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의 그 수작이 가장 컸다 분석할 수가 있고 마침 시장의 지금 흐름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있어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지수는 강할지 모르겠지만은 강할 수 있어도 여타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투자를 지금부터 좀 유망하게 해보세요 할 섹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조금 오르본 주는 그러지가 못하네요. 2차 전지는 뭐 오늘 윤선 같은 경우도 그냥 대부분 이제 쪽한테 그냥 바닥을 계속 다지는 과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인사할 때는 아닌 것 같고 JP모간에서 누가 15만원 간다고 매수하라 그랬어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맨날 뭐가 나오는데 뭐 잘 안 됐으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한바파가 원래 대웅제약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무노반트. 뭐 어쨌든 뭐 주가가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빠지면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잘 안 됐겠죠. 요 LG엔솔은 이렇게 확실히 배주잖아요. 예.
지금 보면 유상증자 계획도 없고, 근데 이거는 LG전자 유상증자 못해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 유상증자 당연히 못해요. 당연한 말은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1조를 하면 LG화학이 8천억 출자해야 되잖아요. 지분이 LG화학이 80%인데. 아까도 뭐 어쨌든 이야기는 잘하셨어요, 사장님. 우리가 주주 배정할 때 LG엔솔의 지분이 80%가 LG화학인데, 그럼 LG화학이 여기다 지금 8천억 집어넣으라고? 그건 아니지. 이 보면 이제 그런 거, 제가 왜 SDI에 좀 강권했냐면은 LG가 지난 2월 달에도 회사채 시장에서 1조 원을 조달했잖아요. 그래서 LG엔솔은 계속적으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요. 물론 상황이 LG엔솔은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LG화학의 80%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걸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사채나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삼성은 이번에 뒤통수를 때린 거죠. 삼성은 유상증자 카드를 쓰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1조 6천억 준 회사채 발행. 회사채 발행하면 공짜는 아니에요. 한 몇 퍼센트의 금리는 3%만 잡아도 한 달에 1년에 30억, 50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유상증자 하는 이것들은 10원 이자 하나 안 내고 돈 땡기는 거잖아요. 날강도야 이거. 이거를 이복형 금감원장이 오케이 해줬다는 거는 그러는 거 아니야. 아침에 8일에서 말았는데 뭐 본인 용퇴하시고 나중에 뭐 변호사 개업할 때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닌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은 금양이랑 비교해서 기분 나쁘겠지만은 금양 주주들은 얼마나 기분 나쁠게요. 아니 누구는 유상증자 취소시켜가지고 관리종목 만들어 놓고 틀린 말 금양이 좋고 나떠나가지고 누구는 유상증자 취소했다고 관리종목 만들어 놓고 누구는 아침에 대바람부터 유상증자 했다니까 지지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지? 삼성이니까 되고 개별이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겨. 진정할게요.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공정성 해야지. 공무원이 말이야. 물론 뭐 제가 흥분할 건 아닙니다만은 공무원이 그러면 안 돼요. 크게 생각해야지. 크게. 아니 금양 주주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 물론 금양이라는 회사가 조금 좀 하긴 해도 금양은 유상증자를 안 했다고 취소해가지고 벌점 17점 맞아가지고 파란 딱지 붙인 거 아니여.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왜 하냐고 그래서에서 빠꾸 시켜가지고 유상을 못한 거 아니야 얘들은. 이수페타시스는 또 아니 그럼 이수페타시스는 또 뭔 죄요? 그러니까 금양이랑 비교하는 그런데 정자만 놓고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도 사실은 그렇게 욕처먹을 건 아니요. 아니 뭐 제휴 인수가 뭐 엉뚱한 가는 건 아니잖아요. CNT 도전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다 미래의 어떤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FST라는 기업 이야기할 때 반도체 노광 공정에도 지금은 탄소 나노튜브에 CNT 도전제를 활용하는 기법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주주들이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반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뭐 이런 분위기면은 일단 6만 원까지는 더 이상 올라가겠네요. 예단은 안 되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놓고 봐도 한 63 전후까지는 가겠구나. 근데 이게 참 지금 우리나라 장에서는 조금 피곤합니다. 삼성이 가면 사실 여러분들은 아마 삼성물산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예. 삼성물산을 볼 수도 있고. 근데 불산은 별로 안 가니까 아마 좀 매사기 있으신 분들은 우선주를 사실 것 같긴 하네요. 우선주가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이제 물량 자체가 가벼우니까. 그래서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달리게 되면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조금 멈칫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사실 원래 주가 관점에서는 하이닉스가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삼성이 워낙 빠르니까 이제 저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알테오제는 나중에 사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 판단인데, 예, 지금 뭐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딴 걸 떠나가지고 알테오젠도 이게 그 외국인들이 핸들링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대형주들도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나 이런 거 빼고 나면 그 기술적 분석을 조금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사실 알테오전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 지수가 이제 흔들리다 보면 개별주들이 사실 이런 거 보면 바이오 때문에 빠지는 건데 뭐 로봇주들도 그냥 많이 빠지거든요. 로보티저도 제가 말씀드린 이거 악재 아니에요. 응? 이거 물적 분할 악재 아니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로보티저가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빠지는 날 물적 분할 이슈를 한 거예요. 로보티저나 현대위아나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두 회사의 그 물적 분할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부실한 사업부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인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은 못하지. 인적 분할은 두 개의 회사가 상장되는 건데 안 되지. 왜냐하면 상장 조건이 안 되니까. 적자 기업부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부인데 현대위아도 공작 기계 부분을 떼버리는 게 돈 안 들려고 그러면 그럼 효성도 나중에 떼면 돼요. 효성중공업도 인적 분할. 근데 효성은 물적 분할할 건 아니고 물적 분할은 사실 효성중공업 실적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인적 분할하면 돼. 아, 그거 아니야. 아니란 말은 그렇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그 로보티즈의 그 일개미 직개미는 요구르트나 배달하지 아무것도 볼 거 없이요. 한국은 로봇의 결혈 로보티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다이나믹 셀로 봐야 되지. 로보티즈의 브랜드 마커가 요렇게 그 일개미 직개미가 데이터 하더라도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거 어디다 갖다 써 이거. 커피 그냥 내가 갖고 나름 쓰잘데기 없는 거 이런 거는. 뭐냐면 이 회사는 핵심 자체가 로보티저가 핵심이 뭐냐면 바로 액추에이터예요. 예. 다이나믹 셀. 이걸 가지고 싸그리 들어가는 거 있대. 얘가 매출을 다 돈 버니까 얘 남겨놓고 돈은 안 되는데 돈만 먹는 요쪽을 분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로봇주들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이야기할 때. 그러면 에이, 그렇다니까. 물론 뭐, 왜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떠들기만 많이 떠들었지. 너무, 아무쪼록 오늘 또 목요일이라서, 예, 이렇게 했는데, 장은 뭐, 요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추주분한 데는 되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타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조금은 요원하니까, 예,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또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급하게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주식인에서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